감독님.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네. 네. 아직까지는 촬영 시점으로는 음, 현직 국무총리 음, 김민석 님에 대해서 음, 앞으로의 뭐 행보라든지 음, 뭐 운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김민석 총리는 지금 현재는 이제 사퇴를 할 예정인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 이렇게 대표를 나가볼 생각이죠. 그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아무래도 김민석 총리를 밀어줄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무조건 민당에서 밀어지는 건 아니죠. 아까도 말했지만 김민석 총리 정도면 부족한 게 없어 보이긴 하지만 또 거기에는 송영길, 송영길, 그다음에 정청래가 있잖아요. 예, 정청래 대표님. 예, 현 대표님이시죠. 예, 그렇죠. 이 세 분을 또 이렇게 보면은 이분들도 전부 다 국회의원이시고 다 이렇게 모두 이렇게 공천권을 받아서 그 대권자를 나갈 수 있는 자격들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누구를 밀어주고 누가 이렇게 합칠 건가 마음을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 정청래하고 송영길은 지금 조금 맛이 갔죠. 둘이 등을 짓지 않았나? 그렇게 느껴지세요? 네. 그런 뉘앙스도 좀 있는 것 있나요? 같긴 한데. 없어요. 아니, 속마음은 제가 잘 모르니까. 어쨌든 저는 정청래하고 송영길은 보면은 둘이 갈림길에 있다.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김민석 총리는 조금 편안한 느낌. 근데 과연 28년도에 제가 봤을 때 민주당 대표를 해서 28년도에 공천을 누가 받을 것인가? 누가 줄 것인가? 누구한테 누구를 줄 것인가? 그러면은 어쨌든 30년도에는 대권을 내가 잡고 후보로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정해야 하는 것 같은데, 그때 계획대로 마음대로 될까요?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 네. 제가 보기에는 김민석하고 송영길이가 만약에 손을 잡는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저는 왜 송영길도 괜찮아 보이죠? 꼭 김민석이 모든 게 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안 들고 왜 송영길이 사람이 괜찮아 보여요, 저는요. 지금 영적으로만. 네, 영적으로 봤을 때. 이름만 딱 네, 보시고 기운이 세 보여. 네. 근데 그러면 네. 주제를 잠깐 바꿔서 지금 이 세 분이 아무래도 후보로 유력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다른 후보님들도 나오실 수 있겠지만 그 현 대표님 정청래, 국무총리인 김민석, 그다음에 송영길 의원님 이렇게 이제 세 분이서 가장 운이 좋은 분은 어떤 분이라고 보세요? 제가 써볼게요. 김민석, 정청래, 그다음에 송영길. 솔직히 사람으로 봤을 때, 인간을 봤을 때는 저는 송영길이 사람이 제일 괜찮아 보이고요. 영향력이 가장 큰 거는 정청래? 그렇게 보여요. 네. 이번에 전당대회가 아마 물론 김민석도 대표 자리에 앉는다 해서 나쁘진 않은데 어쩐지 아까 영적으로 봤을 때 거기까지 못 미칠 것 같은 느낌? 대통령이 밀어줘도 뭔가 밀릴 것 같은 느낌. 100%는 아닐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번에 그 당대표를 뽑는 게 8월 양력 8월 중순 정도? 라고 하더라고요. 밀당이 심할 것 같아요. 밀당이 심하다? 밀당이 심할 것 같고 솔직히 정청래 의원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은 좀 기여도가 있잖아요. 똑똑하고 그쵸?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그쵸? 근데 이분도 영향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를 보면 정권을 잡는다고 해서 아쉬움이 없는 사람이고. 근데 왜 저는 김민석이 조금 기는 센데 뒤가 물러 보여. 정권을 잡기에는. 이 세 분하고의 이제 지금 현재 느껴지는 예. 기운으로 봤을 예, 때 기운을 보는 거예요. 누구를 찍으라가 아니라 누가 될 거라가 아니라. 근데 송영길 의원은 빠바방 빵 빠바방 빵
이렇게 보이거든요. 영이 이렇게 좋아요. 빠바바빵 이렇게. 예. 조금.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할 때는 김민석, 정청래를 많이 말하잖아요. 네. 송영길 의원을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나? 그 자리를? 솔직히 조금 없긴 합니다. 없죠, 별로. 네. 그래서 김민석, 보살님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대통령감 후보를, 당대표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공천을 누구를 줄 건가가 아니라, 그냥 대권자를 누구를 잡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만약에 정권을 잡아서 이렇게 움직인다면, 저는, 송영길 의원이 잘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김민석 총리나 정청래 의원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양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많은 사람 인식이 모든 국민들은 이 뉴스파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쪽으로 많이 쏠려질 것 같아요. 약간 바람 따라.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저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김민석 총리는 뭔가 당대표에서 조금 부족해 보이고. 이번에 이제 네. 득표율이 밀어준다 해도 느낌에. 그리고 정청래는 조금 높아 보이긴 해요. 영향이 많다 그랬잖아 아까.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송영길은 이런 거 있잖아요. 나쁜 남자가 매력 있잖아요. 그렇죠? 송영길은 어떤 느낌에 나쁜 남자처럼 느낌 뭐가 있어 보이면서도 또 인정을 많이 사람들이 내세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뭔가 하면 제대로 할 것 같은 느낌. 사실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많은 사람들한테 부드러운 남자는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별의별 말, 나쁜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쵸? 무서운 남자다, 무서운 사람이다, 뭐 살인마다 이런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 정권은 너무 잘한다는 사람도 많고 언제 내려오냐 다 견해에 따라 틀리거든요. 근데 저도 이렇게 한 보살님으로서 이렇게 어떤 영감이나 느낌을 말하는 거거든요. 편견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무난한 거는 정청래 의원이 좀 무난해 보이고요. 당대표로 네. 이번에 당선이 네. 조금 무난해 보이고. 네. 근데 만약에 송영길을 만약에 키운다면 그래도 어떤 합당이라든지 어떤 가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느낌. 뭔가 확 건더기를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거. 숨어있는 진주네? 저는 봤을 때.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가정 상황이니까 네. 상황을 가정했을 때 정청래 대표님이 이제 좀 유력하고 나머지 2등, 3등이 되는 거잖아요. 네. 2등, 3등에서 힘을 합쳐서 1등에 올라가자. 이런 시나리오도 나올 수 있을까요? 있어요. 그런 상황. 있어요. 송영길이 김민석을 밀어준다면 김민석의 힘이 올라가죠. 그러면 당대표가 될 확률이 높다. 네. 되게 되면 80% 이상. 80% 이상. 그렇게 된다면. 근데 만약에 그냥 3파전이면 그러니까 송영길이 정청래하고는 손을 안 잡을 거란, 안 밀어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정청래가 김민석하고 나란인데 밀어줄 리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이 만약 김민석과 붙는다면 김민석이 조금 유력할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지금 현 상태에서는 김민석이 좀 대표하기에는 조금 약해요. 한 지금 시점으로. 네, 시점에서 봤을 때. 3명을 놓고 봤을 때. 네. 그렇게. 네, 정청래가 제일 안정적이고, 근데 송영길이 김민석한테 이렇게 좀 힘을 준다면 김민석이 또 조금 정청래보다도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이번에도 정치 얘기이지만 지금 대한민국 그 대통령 비서실장 강훈식님에 대해서 또 앞으로의 운기라든지 뭐 행보. 흐름이라든지 행보 이런 거. 우리나라 그 강훈식 비서실장을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웬만한 사람은. 네, 그래서 뭐 뉴스에 자주 나오시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은 혹시 그 다음 차기 대통령으로 이재명 대통령 키우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키우긴 키우되 말로는 키우긴 키우되 실질적으로는 영향력은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 그 기름 있잖아요. 네. 중동 지역에서 그 기름을 이렇게 위험한 그거를 다
확보해서 우리나라의 이기를 넘기게 해주신 분이에요. 네, 대단한 어떤 훌륭한 일을 한 거죠. 우리가 지금 기름 때문에 많이 고생하잖아요. 네. 중동 지역에 있는 기름을 다 확보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이기를 벗어나게 해줄 정도로 훌륭한 일을 하신 분이야. 열심히 하셨네. 예,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은 이렇게 헌신을 하는데, 우리가 그 잠수함 있잖아요. 네. 잠수함을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독일하고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60조 갖고. 네. 강훈식 비서실장이 여기 캐나다에 잠수함을 따보려고 열심히 다녀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하고 독일하고 올 아니면 우선 어디랑 그래도 협상이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나와. 어디랑 협상을 할 건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독일도 독일 나름대로 노력하겠지만 강훈식 비서실장이 굉장히 우리나라가 따오려고 60조를 캐나다를 열심히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올 안에 어디가 우선 협상자가 될 건지 아웃턴이 그려집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독일보다는 저희가 조금 더 높습니다, 확률이. 지금까지? 예. 독일은 빠릿빠릿 기고요. 우리 강훈식 비서실장은 조금 빠릿빠릿 기진 않고 2로 이렇게 기고 있습니다. 그래도 2로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가 올 안으로 어느 정도 우선 협상자가 되지 않을까. 근데 최종 협상년은 28년도인데 우리나라하고 독일하고 누가 60조를 가져올 건가. 저는 우리나라가 가져오지 않을까. 60조를. 그러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면은 이렇게 큰 일을 했어 비서실장이.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니까 모든 내부적으로 우리나라를 키울 수 있지 않나.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대통령감으로는 조금 물르다. 아니다. 이게 좀 더 약간 되게 열심히 목숨 바쳐 충성을 하지만 그렇게 큰 그릇은 안 된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막 이끌어갈 만한. 나는 대통령도 그거는 알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부리는 사람이야. 훌륭하게. 근데 대권자를 주고 이렇게 키우는 것 같지는 않다. 그냥 말 그대로 업적을 쌓아서 훌륭한 사람 남길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단하게 정말 눈 하나에 그 사람은 눈 2개 주사위를 넣으면은 밝아서 못 다녀요. 빛이 반사돼서. 하나에는 막 주사위가 박혀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정도로. 어떤 느낌이에요? 주사위가 박혀 있어요? 주사위 박혀 있으면은 저 멀리 여기서 애국까지 다 보이는 거죠, 이렇게. 예. 2개가 보이면은 그거는 눈부셔서 못 사는 거고, 그 정도로 이렇게 그 눈빛이 이렇게 대단한 것까지 깊이 볼 수 있는 그런 심지가 있는 사람. 머리도 좋고, 예. 어떻게 보면은 나쁜 말로 옛날을 말하면 간첩 하나 심어놔도 될 정도로 다 비밀을 키워갖고 그 정도로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28년도에는 아무래도 단수함 60조 따오는 걸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은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대통령하고의 어떤 궁합은 대통령하고 궁합은 솔직히 그렇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강훈식 비서실장이 필요를 해요. 엄청나게. 그러나 너는 대통령갑이니까 내가 이렇게 키워서 너는 여기다 앉혀서 배우고 가르쳐야 돼. 이건 아닙니다. 이미 이재명 대통령은 머릿속에 딴 사람이 그려져 있어요. 얘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근데 이분은 말 그대로 그렇게 훈련식으로 너가 닦아오면 내가 이렇게 할게. 너는 이 자리에서 밀려나게는 안 할게. 약조적인 거. 이 정도? 그런 걸로 느껴지신다. 네, 예, 그렇게 보여요, 영어로. 근데 대단한 분이긴 대단한 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원하는 걸 그래도 어느 정도 혜택을 하지만 반도 못 얻어요, 그 사람이. 왜냐면 대통령이 그것까지 키우지는 않아요, 그 사람은. 아까 말했지만 어디 간첩으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이제. 네, 아주 무섭고 난리야. 대단한 사람이지. 정보력도 네, 뛰어나고. 네, 그렇죠. 말했잖아요. 눈에 주사위가 들어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안녕하세요, 선생님.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선생님께서 싫어하시는 정치 얘기.
이현주 의원님에 대해서 신령히 공수 한번 받아보는 네. 그런 시간을 부탁드립니다. 이현주 이분이 민주당의 최고위원장이었죠. 최고위원. 3일 전에 사퇴하지 않았나요? 왜? 그죠? 그럼 3일 전에 사퇴했는데 이분은 지금 저는 이제 이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발표된 것만 알지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이 조금 발언권이 센 사람이죠. 좀 발언이 세시죠? 그죠? 네. 근데 좀 거만한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강한 걸 표출하지 않으면 화병 나서 죽는 스타일. 느낌적으로? 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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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분이 25년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면서 이렇게 민주당에 입당하신 분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누구든 같은 동지였을 때 그 힘을 합치면 힘을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큰 소리를 좀 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죠? 근데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때 따라 철 따라 움직이는 철새 같은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저거 너무 약었어. 어디 딱 한 군데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원래 국민의힘 당이었죠. 예. 그러다가 민주당을 또 옮겼죠. 그렇죠? 왜 왔다 갔다 하더냐고 정신 없이. 그렇죠?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국민의힘을 배신하고 민주당을 왔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아무래도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발언권이 세. 네.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게 두려움을 많이 가지면서도 강한 척 많이 이렇게 하는 걸로 보여요, 영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번에도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은데 국민들이 아쉬운 게 서울, 평택, 용인, 그렇죠? 뭐 이런 지역. 지역들 보면 전부 다 거기가 국민의힘들이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네요. 민주당에서 하나도 안 됐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현주가 가는 데마다 그 후보 유세를 나서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이 그래도 민주당에서 한 사람이라도 나오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을 많이 가져요. 그만큼 이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좋지가 않다. 영적으로 느끼셨을 때? 왜냐면 이현주가 그냥 설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더 낫지 않았나. 결과는 불보듯이 뻔한데 자기가 나서면 아무래도 국민의힘에서 뭔가 주자를 잡을 거다 생각을 한 거예요. 엇나간 거죠. 그렇죠? 근데 이분은 또 제가 봤을 때는 또 민주당에서 당대표를 뽑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또 엄청난 발언권을 제가 가질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이. 그렇죠? 엄청 나댔다니까요. 저는 그냥 정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100% 잘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은 이 발언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하고 분위기에 따라서 심하고 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김민성 총리를 또 밀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약간 한 당을 또 이제 파가 될 것이다. 파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김민석 총리가 이렇게 당대표가 된다면 그렇죠? 네. 저는 크게 나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발언을 하겠지만 쉽진 않을 것이다. 이현주 의원은 네. 올해 이제 하반기를 바라봤을 때 운은 좀 어때요? 그 사람은 이현주는 조금 깍깍 막히는 격이고 겨우 통로를 얻을 것이다. 그거는 왜 통로를 얻을 것이냐면 이현주가 직접 당대표는 안 되더라도 어떤 발언권으로 누군가를 앉혔어. 김민석이 되든 김민석 총리가 되든 또 다른 사람이 되든 뭔가 영향력 있게 밀 거란 말이야. 자기 유리한 쪽으로. 어떤 통로는 만들 것이다. 자기가 살아갈 숨구멍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자꾸만 어디서 이현주를 또 돌아다니기 좋아하잖아요. 자꾸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빼돌리듯이 이렇게 손잡자 하는 당이 또 생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이 사람은 또 합세할 그런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현주는 그냥 크게 어떤 우러러 볼 만큼 자리에 올라가서 우러러 볼 만큼 어떻게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제 영적인 겁니다. 실패는 볼 것이다. 어느 당까지 어쨌든 뭐 최고 뭐 저기까지는 올라갔었잖아요. 그게 뭐지 탈퇴한 거? 최고위원까지 갔었잖아요. 네. 그까지가 최고치입니다. 근데
뭐니 이렇게 나중에 가서 어떻게 뭐지 그게 무슨 총리까지는 합세해서 총리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그게 무슨 말이지? 나중에는 추후에. 장관직. 나중에는. 거기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겠다. 근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 몇 년. 계속 발 따듬는 거야. 자기 갈 길을. 본인 노력 여부에 따라서 예, 이 사람은.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는 위원장까지 갔다가 탈퇴하고 그다음에 어디 총리까지도 갈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이다. 감사합니다.